부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림 없이 돈을 불려서 부자가 된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오를 때 투자에 뛰어들고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나와 큰 손해를 입곤 한다. 당신은 어떤가? 이 책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부를 쌓고 지킨 부자의 비밀을 찾아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은 성장하고 부자가 될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지은이 토니 로빈스, 옮기니 박슬라, 발행 RH 코리아, 발행일 2018년 3월 5일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재정적 자유를 얻는 방법. 변화 심리학의 대가 토니 로빈스가 들려주는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모든 것,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시장의 호들갑에 등 떠밀려서 올랐을 때 사고 두려움에 황급히 팔아서 돈을 잃는 것은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이런 실패하는 패턴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자는 1900년 이후의 실물 경제 자료와 역사적 사실, 관련 연구들의 핵심을 짚어 결국 시장은 반등하고 버티는 사람만이 부를 거머쥔다는 오랜 진리를 깊이 각인시킵니다. 왜 버텨야 하는지 역설한 데서 그치지 않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서 버텨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않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진정한 부를 누리며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언제 올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 패턴은 모두가 부를 구축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워런 버핏이 65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덕분이다. 그의 비결이 뭐냐고? 버핏의 말에 따르면 아주 단순하다. 나의 부는 내가 미국에 산다는 것과 운이 좋은 유전자, 그리고 복리가 결합된 결과다. 유전자의 경우에는 확신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당신도 상당히 뛰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내가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복리야말로 완전한 재정적 자유를 가져다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복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다시 짚어본다고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복리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올바른 시기에 씨앗을 뿌리면 풍성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한 위력을 지니고 있다. 먼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인 예시를 통해 복리의 놀라움에 대해 알아보자. 조와 밥이라는 두 친구가 있다. 그들은 각각 한 달에 $300를 투자하기로 결심했는데 조는 19세에 저축을 시작해 8년 동안 지속하다가 27세에 중단했다. 그가 이제까지 모은 돈은 총 $28,800다. 그 뒤로 조의 종잣돈은 연 10% 복리로 불어났다. 65세에 퇴직했을 때 조가 얻게 된 돈은 얼마일까? $186만 3,287다. 별로 많다고 할 수 없는 $28,800가 거의 $200만 불어난 것이다. 놀랍지 않은가? 한편 그의 친구 밥은 투자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 조와 똑같이 매달 $300를 납입했지만 투자를 시작한 것은 27세 때였다. 그러나 그는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고 65세가 될 때까지 자그마치 39년 동안 매달 $300를 꼬박꼬박 납입했다. 그의 돈도 연 10% 복리로 불어났고 그 결과 65세에 은퇴한 밥은 $159만 8,733를 손에 넣게 되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보자. 밥은 총 $14만 투자했다. 조의 투자금인 $28,800에 거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조는 밥보다 27만 3,554달러나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 그렇다. 조는 밥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27세 이후로는 한 푼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주 단순하다.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이자는 그가 투자한 돈보다도 더 많은 가치를 더해 주었고, 조가 53세가 되었을 무렵 복리 이자는 계좌에 매년 6만 달러 이상을 얹어주고 있었다. 60세에는 매년 자그마치 10만 달러 이상씩 증가했다. 수십 년 동안 계좌에 동전 하나도 더 넣지 않았는데 말이다. 밥의 총 수익률은 1032%지만 조의 총 수익률은 6370%다. 이번에는 조가 27세에 납입을 중단하지 않고 밥처럼 65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달러를 넣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순 자산은 345만 3010달러다. 고작 8년 일찍 시작한 덕분에 186만 달러를 더 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이다. 복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적은 돈도 방대한 재산으로 불려준다. 여기서 진짜 신기한 점이 뭔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금을 축적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눈앞에 놓여 있는데 말이다. 대신에 사람들은 돈을 좀 더 벌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충분한 소득을 벌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은 아주 흔한 착각이다. 실은 절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 전부를 소유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을 벌고도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빈털터리가 된 수많은 영화배우와 가수, 운동선수를 알고 있다. 전성기에 출연료를 편당 1,000만 달러 받던 배우 킴 베이싱어는 결국 파산하고 말았다. 심지어 한때 10억 달러짜리 음반 계약을 맺고 7억 5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2009년 사망 당시 추정한 전 재산은 3억 달러에 불과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수입만으로는 재정적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부자가 되는 진정한 길은 자산의 일부를 투자하여 오랜 기간 동안 복리로 불리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길이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는 길. 진정한 재정적 자유를 이룩하는 방법이다. 프리덤 팩트 1.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조정이 실은 늘 일어나는 흔한 일임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과 겨울이 오듯이 해년마다 일어나는 세상의 이치라고 생각해라. 또 있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지속기간은 평균 54일이다. 2달도 안 된다는 얘기다. 즉, 대부분의 조정장은 당신이 미처 알아보기도 전에 끝나버린다. 이제 좀 안심이 되는가? 그럼에도 막상 조정장에 들어서면 감정적으로 동요해 주식을 팔아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인간은 원래 고통과 괴로움을 질색하기 때문이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니 안심하기 바란다. 불안의 전파는 위기감을 조성한다. 하지만 명심하도록. 지난 100년간 조정장의 하락폭은 평균 13.5%에 불과하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하락률은 14.2%였다. 주가 하락은 금전적으로 꽤 견디기 힘든 타격이고 불확실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실수를 부추긴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버틴다면 폭풍우는 금세 지나갈 것이다. 프리덤 팩트 2.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다. 증시가 동요하면, 특히 10% 이상 하락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다 못해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 내리막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과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실제로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악화되는 경우는 5번 중 1번도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황해서 조정장 중에 주식을 현금화했는데 그 직후에 주가가 반등할 수도 있다. 조정장이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난기류를 만나자마자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에 보다 쉽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덤 팩트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1980년부터 2015년 사이에 S&P 500 지수는 연중 평균 14.2% 하락했다. 달리 말해 지난 36년 동안 굉장히 주기적으로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서워하지 마라. 그저 평소처럼 때가 되어 겨울이 찾아왔을 뿐이다. 진짜 놀라운 부분은 따로 있다.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가는 궁극적으로 지난 36년 중에서 27년간 상승했다. 즉, 해당 기간 중 75%는 항상 상승세였다는 의미다. 프리덤 팩트 7.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S&P 지수는 연평균 8.2% 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20년 동안 최고 거래일 1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겨우 4.5%에 불과했을 것이다. 믿어지는가? 20년 중 고작 열흘을 빠뜨렸다고 수익이 절반으로 줄다니.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다. 만일 최고 거래일 20일을 놓쳤다면 수익은 연간 8.2%에서 무려 2.1%로 급락한다. 30일을 놓쳤다면 심지어 0%다. 한편 JP 모건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최고 수익을 올린 거래일 10일 중 6일이 최악의 10일이 포함된 2주일 이내에 발생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며 잘못된 타이밍에 주식을 매각한다면 뒤이어 찾아올 풍요로운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참을성 있는 투자자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거둬들이는 시기 말이다. 시장의 혼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재정적 자유로 도약할 최고의 기회다. 벤치에 가만히 앉아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게임에 뛰어들어야 한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와 대담함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재정적 안정을 쟁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증시 붕괴가 아니다. 바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장기적인 재정적 성공의 필수적인 기본 규칙 중 하나는 시장에 참여해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야 수익을 챙기고 돈을 벌 수 있다. 이에 관해 존 보글이 완벽한 조언을 한 적이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아는 것을 실천하라. 실수 1.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믿는다. 왜 최고의 투자자는 다른 의견을 환영할까?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에서 맞붙었을 때 간혹 친구나 가족들과 열띤 정치 토론에 휘말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터라 왠지 토론과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는가. 트럼프를 애정하고 힐러리면 진저리 치는 사람들, 또는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굳은 확신에 차 있어 밤을 새워 토론을 한다 한들 그 무엇도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았다. 오늘날 우리가 언론 매체를 소비하는 방식은 그 같은 현상을 더 증폭시켰다. 많은 이들이 MSNBC나 폭스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뉴스 채널을 시청하고 페이스북 같은 뉴미디어들은 우리가 접하는 뉴스들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거르고 정화해 원하는 것만 보여준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찌 되는가? 마치 메아리만 울리는 작은 방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유사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의 의견만을 끝없이 접하게 된다. 2016년 미국 대선은 확증 편향의 완벽한 예시라고 할 수 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뒷받침하는 정보만을 찾거나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을 가리키는데, 한편으론 자신의 믿음과 어긋나는 정보를 폄훼하거나 무시하거나 회피하게 만든다. 투자자에게 확증 편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를테면 당신이 작년에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한 특정 주식이나 펀드를 선호한다고 치자. 당신의 뇌는 그것을 보유할 이유를 정당화하는 정보만을 찾아다니거나 신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옳고 똑똑한지 확인해주는 증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게시글이나 뉴스레터를 자주 즐겨 읽는다. 수익률이 높은 인기 종목에 관한 긍정적 기사를 읽으며 믿음의 페달을 밟기도 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 고공비행하던 주식이나 스타 주식들이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존의 관점을 바꾸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을 수 있을까? 당신은 다른 접근 방식을 활용할 융통성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사고가 굳어 옛 믿음에만 매달리고 있는가? 해결책. 당신과 의견이 다르고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유능한 사람을 찾아라. 최고의 투자자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유능하고 현명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른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아무나가 아니다. 충분한 능력과 기술,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 경험에 근거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든 의견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레이 달리오 또한 다른 관점의 의견을 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주식시장에서 자신의 생각이 전부 옳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논리를 듣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납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의 위력은 굉장합니다. 레이의 설명에 따르면 당신이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이다.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사람을 찾아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던진다면 엄청난 도움이 된다. 나는 큰 돈이 걸린 투자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현명한 친구인 피터 거버를 비롯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친구들의 의견을 구한다. 실수 2.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추세로 착각한다. 사람들은 왜 잘못된 시점에 잘못된 투자를 하는가? 오늘의 승자도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다. 앞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는가? 모닝스타에서 별점 5개를 받은 248개의 뮤추얼 펀드 가운데 10년 후까지 순위를 유지한 것은 단 4개에 불과했다는 사실. 그럼에도 중개인들은 버릇처럼 작년에 좋은 성적을 올린 펀드를 추천한다. 투자자는 이듬해에 형편없는 결과를 감내해야 하고 보통의 투자자는 늘 파티가 끝날 무렵에야 도착하는 경향이 있다. 수익은 놓치고 손해만 잔뜩 보는 것이다. 데이비드 스웬슨이 내게 이 같은 현상을 간단히 묘사한 적이 있다. 개인 투자자는 실적이 좋은 펀드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곤 수익이 나길 기다리죠. 그러다 펀드의 실적이 나빠지면 펀드를 팝니다. 즉,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 팔지 말고 조정하라.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감정에 휘말릴 때도 샛길로 빠지지 않고 장기적 목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단한 규칙을 미리 설정해 둔다. 그러니 당신도 투자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안전한 여정을 계획할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 이 계획표를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유능한 전문 재무 상담사가 가장 적합한데 그는 당신이 충동적인 생존 본능에 굴복하거나 직접 만든 규칙을 어기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는 당신이 산봉우리에 비행기를 갖다 박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부조종사다. 그런 투자 규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주식과 채권, 대안 투자를 어떤 비율로 배분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다. 당신은 자산을 각각 어떤 비율로 분산 투자하고 싶은가? 이를 미리 정해두지 않는다면 상황이 바뀔 때마다 당신의 기분도 변덕스러워진다. 이상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감정에 따라 반응하게 되는 것이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감정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매년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해리 마코위츠가 제시한 쉽고 간단한 예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60%와 채권 40%로 구성되어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그의 포트폴리오 구성은 주식이 70%, 채권이 30%로 변한다. 그러면 그는 자동적으로 주식을 팔고 채권을 매입해 원래의 자산 배분 비율로 돌아간다. 해리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리밸런싱의 장점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데 있다. 실수 3. 자만한다. 과시는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과잉 확신에 빠지는 걸까? 많은 경우 전문가의 부추김 때문에 시작된다. 전문가는 다른 모든 투자들을 능가할 만한 아주 끝내주는 투자가 있다고 설득하고 사람들은 그의 열의를 아무 근거도 없는 확신으로 오해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영업 열의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다. 때때로 삶이나 사업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투자에서도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투자는 그들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세계다. 과잉 확신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따로 있을까? 금융학 교수인 브래드 바버와 테런스 오디는 3만 5천 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5년간의 주식 투자 내역을 살펴봤는데 특히 남성 투자자들이 과잉 확신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45% 더 많이 거래했고 순수익은 연 2.65% 더 적었다. 높은 거래 수수료와 세금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잦은 거래는 재앙에 가깝다는 사실을 지금쯤이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과잉 확신은 당신 자신이나 혹은 TV에 나오는 전문가, 시장 전략가, 블로거 등이 주식, 채권, 금, 석유 또는 다른 자산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하워드 막스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도 계속 시도한다면 그거야말로 자살 행위죠. 해결책. 현실 감각을 키우고 나의 실제를 흔쾌히 인정하라. 과잉 확신의 가장 좋은 약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묻는 것이다. 내가 정말로 시장을 능가할 능력이 있을까? 당신에게 비장의 무기가 있는가? 가령 하워드 막스나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같은 투자의 귀재들과 맞먹는 분석 능력과 확실한 정보 같은 것 말이다. 만약 이런 무기가 없다면 당신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 투자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하워드 막스와 워런 버핏, 존 보글, 데이비드 스웬슨, 그 외의 위대한 투자자들의 조언을 따라라. 저비용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꼭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 적극적 투자자들이 지는 삼중고, 즉 과도한 관리 수수료와 높은 거래 비용, 두터운 세금 명세서에 시달리지 않고 시장과 동등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워드 막스는 말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비대칭 보상을 얻을 수 없다면 최선의 비책은 비용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십시오. 인덱스 펀드는 투자처를 넓게 다각화해주고 이는 과잉 확신에 대한 강력한 보호망으로 작용한다.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곧 어떤 주식이나 채권, 국가가 높은 성과를 낼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것에 조금씩 골고루 투자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토니 로빈슨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이자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로 40년이 넘게 자기 개발과 비즈니스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준 인물입니다. 저자의 대표 저서는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이며 수많은 리더들의 코칭을 진행하며 영향력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저서는 그가 저술한 두 번째 재테크 분야 저서인데요. 그간 여러 회사를 운영하며 쌓아온 경험과 레이 달리오처럼 영향력 있는 투자자들과 토론하며 얻게 된 인사이트를 담아 저술한 재테크 저서입니다. 이 책이 정말 인상 깊었던 이유는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치 있는 구성과 문장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마인드 재정립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23년 불확실성이 가득한 지금의 경제 상황 속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2부,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3부, 이기는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입니다. 주식시장이 언제나 들쑥날쑥 파도를 탄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조정장이나 하락장을 맞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와 주식을 팔고 시장을 떠나버리거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나 저를 포함한 개미들은 작은 파도에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요. 저자는 7가지의 팩트를 제시하며 개미들이 투자를 할 때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을 단단히 잡아줍니다. 팩트 1.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했다. 팩트 2. 조정장이 약세장으로 들어설 가능성은 20% 이하이다. 팩트 3. 시장의 흥망을 지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팩트 4. 주식시장은 단기적 후퇴는 있을지언정 꾸준히 상승한다. 팩트 5. 약세장은 역사적으로 3에서 5년마다 발생했다. 팩트 6. 약세장은 강세장이 되고 비관주의는 낙관주의가 된다. 팩트 7. 가장 위험한 행동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점에서 복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면서 투자는 되도록 일찍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찍 시작하는 동시에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투자해 나갔을 때 얼마나 폭발적인 자산의 증식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매우 강조하고 있죠. 아직 어떤 분야든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또는 시장을 떠난 독자들에게 저자는 나의 든든한 미래를 위해 시장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들려줍니다. 또한 자산을 사고 팔 때 드는 수수료나 세금을 최대한 절세하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위험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사고 팔면서 높은 수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액티브 펀드보다는 시장 지수와 동일하게 수익을 보장하고 수수료도 적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수수료의 비중은 적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인덱스 펀드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전략이라 생각되는데요. 인덱스 펀드를 상장한 ETF 역시 지수를 추종하고 거래가 편리하기에 안정적인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투자 원칙과 사고방식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이 책, 여러분에게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